지은은 서울의 번잡한 사무실에서 하루를 시작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모니터 앞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하던 순간 화면에 뜬 메시지가 그녀의 심장을 멎게 만들었다. 너의 비밀을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익명의 발신자였다. 그 메시지는 그녀의 온라인 연인 민지가 보낸 것이었지만 이제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은은 손이 떨려 커피를 엎질렀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지은은 28살,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무직 여성이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다. 매일 아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고 저녁에는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달랐다. 지은은 레즈비언이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살았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고 특히 그녀의 보수적인 가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며 여자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해라고 늘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신경 쓰며 지은의 결혼을 재촉했다. 지은은 그런 압박 속에서 온라인 채팅 앱을 통해 자유를 찾았다. 그곳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25살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프로필 사진은 밝고 매력적인 미소를 지은 젊은 여성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로 시작했다. 오늘 날씨가 좋네요 같은 일상적인 이야기. 하지만 곧 깊은 대화로 이어졌다. 민지는 지은의 고독을 이해하는 듯 했다. 나도 가족 때문에 숨기고 살아. 이해해. 민지의 말은 지은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매일 밤 채팅을 했고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 지은은 민지에게 자신의 성 정체성을 털어놓았다. 나는 여자를 사랑해. 하지만 아무도 몰라. 민지는 공감하며 나도 그래? 우리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답했다. 지은은 처음으로 누군가와 진심으로 연결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민지는 항상 화상통화를 피했다. 카메라가 고장났어 또는 지금은 안 돼라고 핑계를 댔다. 지은은 의심하지 않았다. 온라인 세계에서 그런 일은 흔했다. 대신 그들은 텍스트와 사진으로 사랑을 나누었다. 민지가 보내는 사진은 항상 아름다웠다. 서울의 카페, 공원, 밤하늘. 지은은 그 사진들을 보며 민지를 상상했다. 언젠가 만나자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원히 지켜지지 않을 운명이었다. 출근길에 지은은 또다시 메시지를 받았다. 너의 부모님께 모든 걸 말할까? 첨부된 파일은 지은의 채팅 기록 스크린샷이었다. 그녀의 고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는 민지에게 바로 메시지를 보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하지만 답은 없었다. 대신 또 다른 메시지, 너처럼 사는 게 싫어. 이제 끝이야. 이지은은 사무실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했다. 그녀의 비밀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다. 가족의 반응을 상상했다. 아버지의 분노, 어머니의 눈물. 그리고 사회의 시선. 직장에서의 소문.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부모님을 마주할 수 없었다. 오늘 피곤해라고 핑계를 대고 방으로 들어갔다. 컴퓨터를 켜고 민지의 프로필을 검색했다. 하지만 아무 흔적도 없었다. 계정이 삭제된 상태였다. 지은은 절망했다. 왜 민지가 이런 짓을? 사랑이라고 믿었던 게 배신이었나? 그녀는 밤새 울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요즘 집중이 안 돼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민지의 정체를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온라인 연인이 사라졌어요. 도와주세요. 답변 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캣피싱일 수 있어? 조심해. 캣피싱. 가짜 정체로 속이는 행위.
지은은 그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민지가 진짜가 아니었을까? 그녀는 민지가 보낸 사진들을 역검색했다. 놀랍게도 그 사진들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된 스톡 이미지였다. 지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믿었던 모든 게 거짓이었다. 하지만 왜 그녀를 대상으로? 단순한 장난인가? 아니, 메시지의 내용은 더 깊었다. 너처럼 사는 게 싫어. 그 말은 지은의 성 정체성을 비하하는 듯했다. 지은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민지의 진짜 정체를 찾아내야 한다. 그날 밤, 지은은 친구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연은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친구였다. 수연아, 나 큰일 났어.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온라인 연인, 배신, 위협. 수연은 놀라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어. 나한테 말해. 도와줄게. 수연은 IT 전문가였다. 그녀는 지은의 채팅 기록을 분석해 IP 주소를 추적했다. 이 IP는 서울 근처야. 익명 앱이라 정확하진 않지만 지은은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민지가 가까운 사람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소름이 끼쳤다. 며칠 후, 지은은 이상한 전화를 받았다. 지은 씨. 당신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낯선 여성의 목소리였다. 지은은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곧 메시지가 왔다. 피할 수 없어. 대가를 치러.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그녀의 삶이 통제불능 상태였다. 가족에게 말할까? 아니, 그럴 수 없었다. 그녀는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하지만 그 결정이 그녀를 더 깊은 나락으로 끌어들일 줄은 몰랐다. 지은은 수연의 도움으로 민지의 IP를 추적해 한 카페를 찾았다. 그곳은 서울의 번화가에 있는 작은 커피숍이었다. 여기서 자주 접속했대. 이 수연의 말에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안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기다렸다. 민지가 나타날까?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폰에 메시지가 왔다. 여기 있네. 잘 찾았어. 지은은 주위를 둘러봤다. 누군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다. 수연의 여동생, 혜린이었다. 25살, 민지의 나이와 같았다. 지은은 순간 멍해졌다. 혜린은 수연의 동생으로 지은도 몇 번 본 적 있었다. 언니 친구분이시죠? 혜린이 웃으며 다가왔다. 하지만 그 미소가 이상했다. 지은은 직감했다. 너 이민지야? 혜린의 얼굴이 굳었다. 어떻게 알았어? 그 한마디로 모든 게 확인됐다. 민지는 혜린이었다. 수연의 여동생이 지은을 속인 것이었다. 혜린은 자리에 앉으며 고백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어. 언니가 너에 대해 말하길래 호기심에 시작했지. 수연은 지은의 성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 유일한 친구로서 털어놓았던 비밀. 하지만 수연이 동생에게 말했을 줄은 몰랐다. 혜린은 계속했다. 너처럼 사는 게 이해 안 갔어. 여자가 여자를 사랑한다니? 역겨웠어. 그 말에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혜린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너를 고쳐주고 싶었어. 내 비밀을 폭로하면 정신 차릴 줄 알았지? 지은은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혜린은 레즈비언이 아니었다. 그녀는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동성애를 혐오했다. 우리 가족은 그런 거 용납 안 해. 썬니가 너랑 친구하는 것도 싫었어. 혜린의 말은 지은의 상처를 파고들었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찾은 사랑이 실은 증오의 산물이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녀는 혜린에게 물었다. 이제 어쩔 거야? 내 비밀을 퍼뜨릴 거야. 혜린은 어깨를 으쓱했다. 내가 사라지면 안 할게. 나한테서 멀어져.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동생이야. 혜린이 민지였어. 수연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말도 안 돼. 왜 그런 짓을? 수연은 동생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지은의 친구로서 항상 지지해왔다. 미안해, 지은아. 내가 말한 게 문제였나 봐. 지은은 울면서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해? 가족에게 알려질까 봐 무서워. 수연은 안심시키려 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다. 친구의 배신, 아니 가족의 배신이었다.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꼈다. 동료들이 수근거렸다. 지은 씨, 소문 들었어.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혜린이 이미 행동에 나선 것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은의 채팅 기록이 올라왔다. 익명으로, 하지만 지은의 이름이 암시됐다. 대기업 마케터, 레즈비언 비밀. 지은은 사무실을 뛰쳐나왔다. 그녀의 삶이 무너지고 있었다. 직장에서의 평판, 승진 기회, 모든 게 사라질 수 있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부모님을 마주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지은아, 무슨 일 있니? 요즘 이상해.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내면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솔직히 털어놓을까? 아니면 계속 숨길까? 하지만 혜린의 위협이 현실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수연에게 도움을 청했다. 혜린을 막아줘. 수연은 동생을 설득하러 갔다. 하지만 혜린은 완강했다. 언니, 왜 그쪽 편이야? 우리 가족 명예가 중요해. 지은은 혼자서 혜린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다시 마주한 둘, 지은은 말했다. 왜 나를 증오해? 나는 너를 사랑했다고 믿었어. 혜린은 눈을 피하며 대답했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너처럼 사는 건 잘못됐어. 사회가 용납 안 해. 그 말은 한국 사회의 정체성을 반영했다. 동성애에 대한 편견, 가족의 압력. 지은은 반박했다.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내가 나를 속인 게 잘못이지. 하지만 혜린은 듣지 않았다. 내 부모님께 말할 거야? 그럼 끝날 테니까. 그날 밤, 지은은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버림, 친구의 배신, 사회의 비난. 그녀는 깨어나 울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비밀을 지키기 위해 혜린에게 굴복할까? 아니면 맞서 싸울까? 지은은 후자를 선택했다. 그녀는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결정의 대가가 클 줄은 알았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부모님 방 문을 두드렸다. 아빠, 엄마,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TV를 끄고 어머니는 불안한 눈으로 쳐다봤다. 지은은 깊이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저 레즈비언이에요. 여자를 사랑해요. 그 순간 방 안이 고요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쳤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아, 착각하는 거야. 치료받자. 지은은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한국의 보수적 가정에서 동성애는 질병으로 여겨졌다. 아버지는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은 없어. 이웃들이 알면 어떻게 해? 라고 외쳤다. 지은은 울면서 설명했다. 착각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부터 그래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 제 비밀을 이용해 위협해요.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혜린의 이야기는 더 큰 혼란을 가져왔다. 수연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어머니는 그 집안 사람들 믿을 게 못 돼라고 중얼거렸다. 가족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아버지는 화를 내며 방을 나갔고 어머니는 지은을 안아주려 했지만 어색했다. 지은은 내면의 고통을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숨기는 게 더 큰 고통이었다. 다음 날 아버지는 지은에게 말했다. 집에서 나가. 생각할 시간 줘. 지은은 눈물을 삼키며 짐을 쌌다.
그녀의 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악화됐다. 소문이 퍼져 상사가 불렀다. 지은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영향 줄 수 있어. 조심해. 지은은 억울했다. 그녀의 성 정체성이 왜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한국 사회의 정체성 차별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수연을 만났다. 내 부모님 반응 어때? 수연은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쫓겨났어. 이제 어떻게 해? 수연은 미안해하며 말했다. 혜린이 잘못했어. 내가 말릴게. 혜린은 여전히 완강했다. 그녀는 지은의 소셜미디어에 댓글을 달았다. 가짜 사랑 그만해. 지은은 그걸 보고 분노했다. 왜 혜린이 이렇게까지? 혜린의 내면을 들여다보니 그녀 자신도 갈등 중이었다. 혜린은 어린 시절부터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언니 수연처럼 성공해야 했고 전통을 지켜야 했다. 동성애는 그 가치관에 위배됐다. 하지만 지은과의 채팅 중 혜린은 순간적으로 공감을 느꼈었다. 그게 두려웠다.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기 위해 지은을 공격한 것이었다. 지은은 혜린을 다시 만났다. 공원 벤치에서. 왜 나를 미워해? 내 내면에 무슨 일이 있어? 혜린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나도. 모르겠어. 언니가 너를 지지하는 게 싫었어. 나도 여자를 좋아할까봐 두려웠어. 그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혜린은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으로 부정했다. 지은은 공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숨기면 더 아파. 그 대화 후 혜린은 변했다. 그녀는 소문을 퍼뜨린 게시물을 삭제했다. 미안해.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은의 삶은 변했다. 가족과의 관계는 멀어졌고 직장에서의 시선은 불편했다. 지은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했다. 퇴사할까? 아니면 싸울까? 그녀는 후자를 택했다. LGBT 커뮤니티에 가입해 지지를 받았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나눴다. 너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에 위로를 얻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집으로 와, 이야기하자. 지은은 긴장하며 집으로 갔다. 가족은 변화를 시도했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해하려 노력할게.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어려워했다. 사회가 지은은 말했다. 사회가 변해야 해요. 제가 변할 수 없어요. 그 대화는 작은 희망이었다. 하지만 혜린의 배신은 여전히 상처로 남았다. 고조되는 긴장 속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잃은 게 많았다. 친구, 가족의 신뢰, 안정된 삶.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다. 사랑을 추구한 게 잘못이었나? 지은의 삶은 재건의 시기였다. 퇴사 후 그녀는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했다. 자유로웠지만 불안정했다. LGBT 커뮤니티 모임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그중 하나가 은혜였다. 30살, 지은처럼 경험 많은 여성. 나도 가족 때문에 고생했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은혜의 말은 지은에게 힘을 줬다. 그들은 친구로 시작했지만 점점 감정이 깊어졌다. 한편 혜린은 자신의 행동을 반성했다. 수연의 설득으로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혜린은 자신의 성 정체성을 탐구했다. 그녀는 바이섹슈얼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게 지은을 공격한 이유였다. 자기 혐오. 혜린은 지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다. 미안해. 나 자신을 미워했어. 지은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용서할까? 아니면 잊을까? 가족과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됐다. 어머니가 먼저 다가왔다. 지은아, 내가 아프면 나도 아파. 아버지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노력했다. 책 읽어봤어.
동성애에 대해 지은은 감동했다. 사회의 변화가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여전히 정체성 차별은 존재했다. 지은은 온라인에서 혐오 댓글을 받았다. 비정상지라는 말들. 그녀는 그에 맞서 포스팅을 올렸다. 나는 나야. 사랑은 자유야. 혜린과의 재회는 우연이었다. 커뮤니티 모임에서 만났다. 혜린은 변했다. 나도 여기 왔어. 이해하려 해. 지은은 놀랐다. 혜린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너를 속인 건 내 잘못. 이제 나 자신을 받아들일게. 그 순간 지은은 용서를 선택했다. 우리 모두 피해자야. 사회의 압력 때문에. 하지만 그 용서는 쉽지 않았다. 배신의 상처는 깊었다. 은혜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다. 너와 함께라면 행복해. 은혜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방해했다. 다시 배신당할까 봐 무서워. 은혜는 안심시켰다. 나는 진짜야. 믿어. 지은은 노력했다.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기 위해. 그러나 위기가 다시 왔다. 혜린의 과거 행동이 드러났다. 수연이 가족에게 말했다. 혜린이가 지은이를 속였어. 아버지는 분노했다. 그 집안과 엮이지 마. 지은은 갈등했다. 용서한 혜린을 버릴까? 아니면 지지할까? 그녀는 가족에게 말했다. 혜린도 변했어요. 용서가 필요해요. 하지만 아버지는 듣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사는 게 문제야? 사회적 압력이 절정에 달했다. 지은의 포스팅이 바이럴됐다. 찬반 논란이 일었다. 지지자들도 있었지만 혐오자들도 많았다. 동성애는 죄악이라는 댓글들. 지은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이대로 살 수 없어. 변화해야 해. 그녀는 활동가로 나섰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혜린도 함께했다. 내 잘못을 만회할게. 둘이 함께 시위를 나갔다. 사랑은 평등하다.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지은은 다쳤다. 왜 이렇게까지? 그녀는 물었다. 사회의 정체성 편견이 드러났다. 가족은 걱정하며 말했다. 그만해. 위험해. 하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다. 변화 없인 행복 없어. 은혜는 지은을 지지했다. 함께 싸우자. 그들의 관계는 강해졌다. 하지만 지은의 내면은 여전히 상처받았다. 배신, 손실, 투쟁. 그녀는 밤마다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가치가 있나? 운동은 점점 커졌다. 지은과 혜린, 은혜는 함께 워크숍을 열었다. 동성애 이해하기 참가자들이 늘었다. 사회의 변화 조짐이었다. 하지만 개인적 갈등은 여전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 때문이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인가? 그녀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아버지는 약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돼. 미안해. 그 말은 지은에게 식성이었다. 가족의 수용. 그녀는 울며 안아줬다. 고마워요. 아빠. 혜린도 자신의 가족과 화해했다. 수연의 도움으로. 언니, 고마워. 혜린은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나도 사랑할 자유가 있어. 지은과 혜린의 관계는 친구로 변했다. 배신의 상처를 넘어. 은혜와의 사랑은 꽃피었다. 그들은 함께 살기로 했다. 미래를 함께해. 하지만 사회의 도전은 계속됐다. 법적 인정이 부족했다. 지은은 캠페인을 이어갔다. 동성 결혼 합법화. 그녀의 목소리는 커졌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전통을 지켜. 지은은 토론회에서 말했다. 전통은 변화할 수 있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시간이 흘러
지은의 삶은 안정됐다. 프리랜서 일은 성공적이었고 가족은 지지했다. 혜리는 상담사가 됐다. 타인을 도와 은혜와의 일상은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의 트라우마는 가끔 되살아났다. 온라인 연인을 믿지 마,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강해졌다. 충돌, 배신, 손실을 통해.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선택의 대가가 컸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체성, 가족의 압력, 내면의 갈등. 그 모든 걸 이겨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정말로 사랑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는 게 옳은가?